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에서 KF-21과 거의 단독 경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영상 번호 183번, 제목 KF-21 유력 수출국가 탑 8을 통해서 KF-21 수출 가능 국가를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수치화해봤는데요. 이때 말레이시아가 다른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플러스 요인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중치를 20%나 높게 받은 항목이 바로 경쟁 상대 항목이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는 이탈리아 군사전문지 아날리시 디페사의 기사를 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사용했었는데요. 경쟁 상대인 수호이 57의 생산력과 실제 능력, 그리고 러시아의 전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수호이 57이 KF-21의 경쟁 상대로서 매우 빈약하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탈리아 군사전문지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수호이 57은 사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수호이 57의 부족한 점들을 여과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제목 러시아의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는 사기처럼 보인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논란의 중심에 선 수호이 57. 두 번째, 6세대 주장. 세 번째, 수호이 57은 엔가드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나? 네 번째, 수호이 57은 정말 5세대 전투기인가?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기타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러시아의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는 사기처럼 보인다. 낮은 레이더 신호, 3D 추력 벡터링, 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같은 고급 기능들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전문가들은 수호이 57이 5세대 전투기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6세대 전투기로 쉽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호이 57의 늦어진 실전 배치와 제한된 생산량이 미국의 F-22 랩터와 차세대 공중 우위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모든 군사 장비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러시아의 탱크는 수리할 때 큰 해머가 자주 사용되고 잠수함은 잠수하는 것보다 떠오르는 것에 더 능숙하다는 농담이 여전히 나올 수 있지만 구소련 시절 러시아는 실제로 매우 발전한 항공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논란의 중심에 선 수호이 57. 크렘린궁은 그 전통을 이어갔고 현재 수호이 57은 지금까지 제작된 4가지 5세대 전투기 중 하나이다. 나머지 세대는 록히드 마틴의 FE-22 랩터, F-35 라이트닝 II, 청두 J-20이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가끔씩 신뢰를 잃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가장 뛰어난 기체라 과대 포장하다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렘린궁은 수호이 57의 폴리머, 유리 섬유, 알루미늄 하중용 벌집 충전재 등 복합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자랑했다. 또한 내부 무기창을 포함했다는 것, 그리고 공기역학적 설계를 진행했다는 것, 이런 요소들을 통해 레이더와 적외선 신호를 낮춘다는 특성이 있다. 언급된 이 내부 무기창에는 K-77M BVR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수호이 57은 주익 하부에 K-74M2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2발 탑재할 수 있지만 이는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한다. 에어포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러시아 항공기는 더 높은 기동성을 위한 3D 추력 벡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초음속 순항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쌍발 전투기는 이지델리에 또는 AL-41F1 가변 추력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아음속 속도로 최대 3,500km의 항속거리를 갖는다.
또한 수호이 57은 강력한 온보드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식 제2 조종사로 묘사되기도 하며 레이더 시스템은 기체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 온보드 항공 전자 시스템에는 능동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와 전자정보 수집 시스템이 포함된다. 6세대 주장. 러시아는 수호이 57에 업그레이드된 더 첨단 모델이 개발될 수 있으며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된 6세대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2017년 11월 러시아 국영 언론사 타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 사령관이자 연방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의장인 빅토르 본다프레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것은 정말로 훌륭한 기체이며 5세대와 6세대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현대항공 과학에서 러시아와 세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최상의 기술을 통합하고 있으며 기존의 스텔스 특성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기체를 계속 자랑하는 와중에도 서방 항공 전문가들은 수호이 57이 대부분 과장된 것에 불과하며 모스크바가 이 기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제조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호이 57이 2010년 1월에 처음 비행했지만 2020년 12월에야 비로소 실전 배치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호이 57은 엔가드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나? 미국의 차세대 공중우회기 프로그램은 2014년 다파의 공중우세 이니셔티브 연구에서 처음 개념화된 것으로 공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엔가드는 단순히 하나의 기체로는 볼 수 없다.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지난해 폴리티코 국방 서밋에서 엔가드의 유인기체가 무인기체를 제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무인 전투기들은 협력 전투 항공기로 불리우며 유인 항공기의 로열 윙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체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인 및 무인 기체들의 상황을 인식하는데 보다 향상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엔가드 프로그램의 전투기 설계에서 우선순위가 될 5가지 중요한 기술은 첨단 무기, 스텔스, 디지털 설계, 추진력 및 열 관리 기술일 것으로 예상된다. 6세대 기술이 정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엔가드 프로그램의 특징은 5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따라서 수호이 57이나 다른 5세대 전투기가 쉽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다. 다음 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전장 지휘 통제 및 통신 능력 등의 고급 디지털 기능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택적 유인 운용을 포함하며 가상 조종석을 통해 인간과 시스템 간 통합을 강화하고 진보된 스텔스 기체 및 항공 전자기기, 가변 사이클 엔진, 사거리 연장 및 시계외 사거리 무기, 심지어 레이저 CIWS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수호이 57은 정말 5세대 전투기인가?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가 실제 5세대 전투기라기보다는 향상된 4세대 전투기에 더 가까운 설계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호이 57의 스텔스 성능은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2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F-15 이글이나 F-16 파이팅 팰컨보다는 탐지가 덜 될 수는 있지만 수호이 57은 주요 5세대 경쟁기들과 비교했을 때 RCS의 조건이 보다 열악하다. 결론적으로 수호이 57은 성능이 뛰어난 기체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수량이 많지 않다는 점, 5세대 전투기로서의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따라서 6세대 전투기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 의견입니다. 수호이 57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입 아플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은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향후에 KF-21이 설 자리는 더욱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KF-21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문제없이 개발이 된다면 F-50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영상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유력 수출국가 탑 8 편에서
필리핀의 이야기는 해당 국가가 5위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수출 가능성의 플러스 요인으로 필리핀이 진행하는 MRF 기체 요구 타이밍이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다는 점, 그리고 얼마 전 필리핀이 MRF 사업을 위해 RFI를 카이에 요청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러 외신들이 KF-21의 첫 수출 국가로 필리핀을 주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열악한 재정 상태, 그리고 기체 선정 시 빈번한 변경 및 지연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매체들에서 부쩍 필리핀에 대한 가능성 증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채널에서 필리핀에 대한 KF-21 특별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KF-21 수출 유력 국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셨는데 구독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